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9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덴트는 2%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비덴트에 대한 리뷰 영상 이전부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 운영하는 빗썸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의 산업은 이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부분보다는 이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 또는 이제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빗썸 코리아가 빗썸의 운영사가 되겠고요. 뭐 빗썸이 있다고 하면 그 위에 운영사 빗썸 코리아가 있겠고, 이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이제 홀딩스죠. 빗썸 홀딩스. 그리고 이 홀딩스의 지분의 65%를 이정훈 의장이 보유를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상승을 하게 되고, 반대로 또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주가가 흔들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좀 추진을 해왔던 이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 추진, 이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정훈 의장이 들고 있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65%를 지금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이제 매각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데가 NC소프트가 일시적으로 좀 거론이 됐었고요. 물론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NXC,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이제 하나의 또 인수 거론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넥슨, NXC 쪽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또 주가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추측성 기사, 언론에서 이제 추측성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언론에 대한 보도를 믿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또 전적으로 믿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매각이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제 그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비덴트는 뭐 크게 봤을 때는 바닥권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3등분 해보면 바닥에서 좀 올라와 있는 주가의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좀 터뜨리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역배열에 있던 주가가 정배열로 바뀌는 결정적인 이런 이제 계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나의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가둬놓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상승이 나와도 그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또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그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좀 갇혀있는 가운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추세 자체가 박스권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정해지지 않는 가운데 좋게 말하면 좀 힘을 모아가고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한 그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박스권 흐름 속에서의 반등 자리라고 보거나 이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8,000원에서 7,800원 자리가 역시나 이제 반등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라갔을 때는 한 1,500원 근처가 기술적으로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격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하려면 역시나 이제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게 좀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할 수 있는 하나 이제 강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상 또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잘 안 됐을 때는 그게 또 실망감으로 전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락으로 좀 이끄는 이유가 좀 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방향성 없이 위아래로 좀 갇혀 있는 가운데 제한적인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가 또 상당히 좀 좋았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조 6천억 원어치의 이제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인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 위지트가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던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 흐름 또한 이 박스권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 상승이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는 다시 되밀려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제 발생시켰던 이 갭 공간이죠. 갭을 보시게 되면은 요만큼의 이제 거래가 되지 않고, 요만큼이 거래되지 않고 이제 뛰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 갭을 지금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편적으로는 이 갭 자체가 보통 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갭을 메우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 갭을 메우는 흐름은 이전의 흐름에서도 역시나 이제 한번 떴다가 이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이후에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갭을 메웠죠. 메우고 나서 다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결정이 되는데, 다행히 또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갭을 1차적인 지지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제 갭을 메우는 자리가 1차 지지 방어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8,600원 정도가,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이 흔들렸을 때는 이제 한 7,8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2차 방어선이 형성돼 있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박스권의 딱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게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지금은 뭐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주가가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방향성은 일단은 상방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 속에서 역시나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또 붙어버린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1,500원대의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을 터치하러, 또는 그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다소 반납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전에도 매수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뜨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또 더 많은 매수의 거래량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제의 상승도 하나의 1,500원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소 밀리기는 했지만 역시나 또 하나의 긍정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8,600원 정도에서 바닥이 찍고 돌아가느냐, 갭 메우고 돌려가느냐, 아니면 좀 더 밀려서 8,000원이나 7,8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가느냐, 뭐 이런 이제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의 불변은 일단은 저항대 1,500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거는 뭐 불변이고요. 그다음 지분 매각 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뭐 뭐 추진 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의 가상화폐가 투자 자산으로서 하나 인정받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한 것도 결국에는 세계적인 부호들이 가상화폐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NXC나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하나의 가상화폐 시장을 또 추진을 하고 있죠.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가상화폐 산업을 또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NXC 쪽으로 좀 매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좀 그런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된다 그러면 이 박스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응축됐던 힘이 위로 돌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현재로선 하나의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1,500원이 저항대, 밑으로는 1차적으로 8,600원 정도, 2차적으로는
8,000원에서 7,800원 정도의 2차 방어선 정도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국내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5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어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